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그리고 스카프를 두른 모자를 푹 눌러쓴 여자의 걷는 모습이 옆에 써 있습니다. 원티드. 근무 조건 1. 월급 12개월 만기 근무 시 연봉 9,234만원. 2. 근무지 자택근무 가능. 주 의뢰 이상, 2회 이상 본사 인근에서 회의 참석 가능. 3. 근무 내용 각종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및 댓글 달기. 현 정부 사업 홍보. 자격 요건 1. 한타 500타 이상 노트북 소지자 우대. 2. 입은 무겁되 손가락은 가볍고 빠른 사람. 3. 전투력 만땅에 드립력이 상당한 사람. 4. 성격이 고분고분하며 지시사항을 완벽히 이행하는 사람. 이 구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 영어로는 Secret Agent Man이라고 하죠.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송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희의 나란히 가자나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우리나라의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로 방송을 하는 곳은 바로 국민TV 라디오밖에 없습니다. 금년 4월에 시험방송을 시작하고요. 창립총회도 금년에 열었죠. 그죠? 금년 초봄인가 겨울에 열었고요. 그리고 시험방송 2달 끝에 6월 초부터 정규 편성, 그 후에 3개월 있다가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현재 하루에 19시간씩 방송을 하죠. 미디어 협동조합.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곳, 지금 인류의 가장 발전된 그런 삶의 모델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들 보면은 협동조합의 비율이 높다고 하죠. 아직도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가장 힘이 있는 나라는 맞지만 가장 훌륭한,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죠. 절대 빈곤의 숫자가 몇백만 명이 되고요. 그리고 의료보험이 없어서 의료보험이 까다롭고 의료보험이 힘들어서 치과에 잘 가지 못해서 이가 빠진 채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북유럽의 삶의 질이 높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 공통점은 바로 협동조합률이 높다는 것이죠. 주식회사보다는. 저도 이 얘기를 우리 추동석 이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첫 곡 들으신 노래 Secret Agent Man. 그래요. 왕싸가지님께서 국정원 채용 포스터라고 이렇게 패러디 올려주신 거. 저도 트위터상에서 봤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요. 패러디물에서 따왔습니다. Secret Agent Man. 이 1950년대, 60년대 소위 말하는 콜드워, 냉전 시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승국이었던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이 체제 차이로 서로 적대시하면서 총을 쏘지 않고
싸우는 콜드워 시대가 다가왔죠. 그 와중에 각각 체제들에서는 서로의 체제를 확고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숙청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공안몰이를 통해서 체제 결속을 그리고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했죠. 그것이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공안몰이 사건은 바로 메카시라고 하는 메카시 상원의원이라는 자가 서류뭉치를 집어들고서 이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연설을 한 것이 비롯되었죠. 나중에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서 메카시의 말이 전부 다 거짓이고 메카시가 이성을 잃고 청문회장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나중에 몰락합니다. 그리고 일찍 죽죠. 미국에는 그러한 이성기제가 작동하긴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처벌을 받거나 추방을 당해야 했죠. 영화의 모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체리 채플린도 그렇게 망명의 길로 떠났습니다. 체리 채플린이야말로 그냥 웃긴 그런 슬랩스틱 코미디 배우가 아니라 시나리오, 감독, 연기, 심지어 영화 음악까지 영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위대한 영화인이었죠. 이분도 결국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5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말 한마디로 스타의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게 됐죠. 로젠버그 부부처럼요. 네. 지금 21세기입니다. 우리나라. 시크릿 에이전트맨 드셨고요. 오늘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007 주제가 그렇죠. 냉전 시대를 상징했었던 그런 영화 시리즈 중에 007 있죠. 그 주제가들 중에서 듀란 듀란이 불러주는 A View to a Kill 듣습니다. 다른 거 들을까요? 007은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 정보국에 근무했었던 그런 어떤 그 중령 정도 되나요?를 모델로 해서 이안 플레밍 이 사람이 소설화한 거죠. 네, 실제로 그 모델이 됐던 사람은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저런 바람둥이고 마초냐고. 듣습니다. (80년대) 꽃미남 밴드죠. 전형적인 꽃미남 밴드의 효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효시 먼저 쏜 화살. 네. 먼저 불화살을 쏴갖고 신호를 울리잖아요. 이제는 전쟁터에서 전투 개시를 알리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불화살을 딱 쏴갖고 모든 병사들이 볼 수 있게 또는 명적이라고 해서 화살 앞에다 뭘 달아요. 근데 그게 바람을 가르면은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와 하면서 전투 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중에서 하나를 보니까 호루라기를 불면서 신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격 앞으로 하더라고요. 그거 신기했습니다. 나팔 불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또는 북을 울리기도 했었죠. 북을 울릴 때도 말이죠. 어떻게 울리나에 따라서 전투 개시, 돌격, 후퇴 이런 게 있다고 하죠. 나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 View to a Kill, 듀란 듀란의 그런 음악이었는데요. 꽃미남 밴드. 1980년대 초반에 데뷔를 했는데 듀란 듀란의 성공은 MTV와 떼어내서는 얘기를 할 수 없었겠죠. 당시 24시간 음악만 보여주는 비디오 클립으로 영상으로 음악만 틀어주는 그런 방송이 최초로 전 세계에서 생긴 거죠. 케이블 TV로요. 그것이 바로 MTV였고 그 MTV를 통해서 근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본 그런 음악 팬들 열광을 했죠.
사이먼 르본 보컬, 네, 존 앤더슨인가요? 아, 테일러구나. 다 테일러야 말이에요. 존 테일러 베이스 기타, 로저 테일러 드러머, 앤디 테일러 기타, 닉 로즈 건반, 뭐 이런 멤버들이었습니다. 007 주제가, 007 주제가, A View to a Kill. 이 007에는 항상 당대 최고의 그런 음악가들이 사운드 트랙에 참여를 했죠. 시나 이스톤이라고 하는 영국 가수가 For Your Eyes Only라는 곡으로 히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70년대 초에는 지금은 귀족이 됐죠. Sir가 됐습니다. Sir 폴 맥카트니, 비틀즈 출신의 맥카트니가 사운드 트랙에 참여해서 Live and Let Die,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다던가요. 하여튼 그런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본드걸의 미모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본드걸을 모집을 해서 많이 뽑아서 그중에 가장 점수 높은 사람은 메인 파트너로 정하고, 나머지는 요소요소에 등장하는 그런 단역이나 뭐 조역 뭐 이런 쪽으로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007을 보면은 특히 남자들이 봤을 때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보죠. 아이고, 참, 폭번님, 슬슬 짱날라 그래요. 이게 저 생중계가 파일 에러로 안 된다는 거군요. 그죠? 이거 참 어떡합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그죠? 이게 참 예전에 AM 라디오 시절에 잡음 들리고 잘 들리질 않아갖고 주파수를 이리저리 맞추면서 들으려고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그런 흑백 사진 같은 그런 기억도 나고요. 이거 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팟빵 관계자들에게 따지기도 하고 읍소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상하게 그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역시 이 컴퓨터 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지장을 받는 모양이죠. 집에서 위성 TV를 시청할 때도 보면은 천둥 치고 비 많이 오고 그러면은 수신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저는 공중파를 거의 안 봅니다. 특히 뉴스는 하나도 안 보고, 그렇다고 종편을 보는 건 아니고요. 주로 다큐멘터리 채널 이런 걸 보죠. 솔롱구스님, 그렇죠. 퍼가도 대종 재미있어요. 여기 원티드. 출첵입니다. JJ킴님. 아, 이분이 저 방콕이라고 하셨나요? 어디서 살짝 본 것 같은데,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갑자기 안 나오고 이상한 소리 나와서 처음엔 방송사고인 줄. 시크릿 에이전트 자격 조건은 맞는데 지향점이 다르네요. 이게 왜냐하면 이 노래가 이제 템포가 빠른 노래잖아요. 긴박한 노래잖아요. 근데 앞에 이러저러 뭐 풀소리도 나오고 좀 달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기껏 오프닝 멘트하고서는 딱 틀었는데 한 30초간 별거 없으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시그널을 줄이고 시크릿 에이전트 맨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렇죠. 솔롱구스님. 출첵하고 듣기 모드로만 갑니다 하셨습니다. 솔롱구스는 몽골에서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지칭할 때 무지개 뜨는 나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이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올 때, 대한민국에 올 때 상당히 부푼 꿈을 안고 많이 호의를 갖고 온다고 하죠. 몽골뿐 아니라 터키 사람들도 그렇고요. 아주 옛날에 한 뿌리였다는 그러한 동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독님, 이상한 소리가 섞여 나와요? 지금 어떻습니까? 희망돌이님, 정승주 아나운서의 일어나에서 100% 참고해서 오늘도 퀴즈를 내셨군요. 1번 문제, 영국 과학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의 몇 개의 DNA 결함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근데 2번이랑 3번 알겠네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베트남 꾸이년에 한국군으로 처음 상륙한 부대의 이름. 이게 저 청룡부대 맞습니까? 해병대 청룡부대. 네. 그 다음에 육군을 파견했을 때는 맹호부대를 편성해서 보냈죠. 3번 문제, 이 악기의 이름. 앵금, 깡깡이, 깡깽이라고 불리는 그런 악기는
해금이 맞습니다. 해금. 중국에는 이런 비슷한 악기가 얼후라고 있죠. 얼은 할 때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줄 있는. 아쟁은 가야금이나 또는 거문고처럼 생겼지만 활로 켜는 겁니다. 첼로나 그런 바이올린처럼 네, 무릎에 올려놓고서는 쫙쫙 미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악기입니다. 가야금이란 거문고는 아시겠고요. 가야금은 손가락으로 튕깁니다. 농현이라는 독특한 주법이 있고요. 우아한 느낌을 주죠. 거문고는 젖대라고 하는 걸로 탁탁 튕기는데 소리가 국수입니다. 호방하죠. 그래서 남자의 악기라고 하고 가야금은 여자의 악기라고 합니다. 원세훈 가수 신해철도 국법법 처벌 대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신해철이 국법법 처벌 대상이면은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저는 쿠바에 다녀왔는데 쿠바 다녀온 건 괜찮은데 쿠바 국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 입고 그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아마 적성국가로 쿠바가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국가보안법에 걸려 있을 겁니다. 그죠? 걸 수 있을 거예요. 적성국 찬양한다고 이적단체 적성국 찬양한다고. A View to a Kill 그렇죠. 듀렌 듀렌의 살인면허. 내가 좋아님 방송사고 아니었어요. 가끔은 이런 오프닝도 괜찮겠네. 네, 신선하나요? 하늘 아라빠님 출석합니다. 채용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직할 수 있으려나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상 검증에 통과하셔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니그마의 Sadness 신청해 주셨죠? 변똥개 누굽니까? 변희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희재, 정미홍 이런 작자들이 지금 뭡니까? 또 검찰총장 아들 이 문제 가지고 숨겨진 아들 있다 그러면서 물만한 고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에서 밝힌 것처럼 최동욱 청장의 실제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조선일보는 이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점점 악랄하게 몰아가고 있죠. 지난날 12월에 그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던 인간인 그런 신문들이 지금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서는 밝히라고 합니다. 황색 언론들도 이 정도는 아니죠. 옛날에 썬데이 서울이 이렇게 부도덕적이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왕싸가지님, 어제 저녁 창문 사이로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어오는데 늦은 밤 시간에 병희님 강수씨 음악을 들으면 가을밤을 느끼면서 꿀잠을 잤습니다. 나란히 방송이 음악방송 1위를 유지하는 것은 음악, 시사, 문화가 어우러지고 병희님의 박물군자가 온갖 사물에 대하여 견문이 넓은 사람을 뜻합니까? 이런 단어 처음 봅니다. 박물군자. 그런 멘트에 전곡을 찌르는 촌철살인 멘트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속이 시원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음악을 배우고 나의 견문도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오늘도 많은 배움이 되길 기대 만땅입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석 쉬고 병희님 팬인 것 인증샷 올릴게요. 이 인증샷입니까? 아이가 엎드려서 자고 있고 토끼와 오리 새끼로 보이는 그런 인형들이 옆을 지키고 있군요.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이언 아담스 헤븐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 90년대를 풍미했었던 캐나다 출신의 그런 락커죠. 목소리가 참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 임지훈 씨라고 아시죠? 차가운 너의 이별의 말이 이분 목소리는 원래 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불만이 있어서 한강변에 나가서 담배랑 소주를 사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주를 마시면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면서 소리를 질러서 그런 허스키한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그런 목소리와는 다른 브라이언 아담스는 왠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목소리를 갖고 태어났을 것 같은 상쾌한 허스키, 답답한 허스키가 아니라 그냥 상쾌한 허스키예요. 그렇죠? 박하향이 느껴지는 허스키였습니다. 브라이언 애덤이 땡큐 미스터 서원이랬습니다. 야씨, 아담도 아니 뭐 you're welcome. 똑똑이 엄마님 오늘 노래 선곡 좋네요. 노래 선곡이 좋은 게 아니라요, 잘 신청해 주신 겁니다. 모짜르트 오리님, 그쵸? 네. 자, 집구석에서 가만히 소주 먹는 날에 가짜는 실력으로 기타도 칩니다. 이야, 좋죠. 아니 뭐 악기 연주하고 이러는 거, 사실 제가 프로의 길로 들어서면서 몇 년 동안은 음악하는 즐거움을 잊었었죠. 왜?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프로로서 네, 돈 벌 수 있을 실력이 되려면은 갈고 닦아야 되니까. 취미로 할 때는 안 그랬는데요. 그죠? 물론 몇 년 뒤에는 그 상황도 즐기게 되었습니다만, 첫 몇 년간은 내가 왜 음악을 택했을까, 직업으로서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조중동의 노래는 국민TV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건에는 말이죠. 올드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국민TV 내에서도 다양한 그런 스펙트럼이 있고요. 진행자마다 또 예, 조금씩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조중동을 보질 않기 때문에 조중동에 놀아나는지 안 놀아나는지도 모릅니다. 질상칼륨님, 솔트피터님. 출첵만 하고 다시 잠수요. 중간에 잠시 깼으나. 아, 밤에 일을 하시죠? 주무십시오. 나중에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저 식사. 야, 시생님, 이것이 밥. 설마 지금 드시는 겁니까? 예. 역시 먹방이 최고예요. 여기에 5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한정식, 잘 차려진 한정식 차림이죠. 홍어 삼합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건 남도 한정식입니다. 남도식 한정식. 간장게장까지 있고요. 생굴도 보이고, 전, 김 언뜻 보니까 소금을 쳐서 기름 바른 이런 김이 아니고 그냥 생김입니다. 그리고 조기 보이고요. 영광굴비라면 더욱 좋겠죠. 여러 가지 김치가 보입니다. 백김치가 보입니다. 저는 백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뭐 빨갛게 먹는 그런 배추김치, 김장김치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만 백김치는 또 고유의 맛이 있죠. 생두부도 있고 각종 나물류. 저는 한정식에 딸려 나오는 그런 나물만 있어도 식사를 한 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산골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런 사찰 음식을 표방하는 한식집이 있거든요. 물론 사찰 음식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닭도리탕도 있고 그런데 거기 마음에 드는 것은 일단은 나무랑 숟갈젓갈이 전부 다 나무라는 거예요. 숟갈젓갈 그리고 공기, 그릇이 전부 다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 그리고 적어도 나무를 묻혀내는 솜씨나 이런 거는 분명히 사찰 스타일이에요. 예. 오신채라고 하는 그런 거 안 들어가 있고 담백하고 슴슴하게 묻혀내죠. 그거만 넣어서 비벼 먹어도 충분히 한 끼 거뜬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정식을 좋아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꺼번에 차려내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러나요? 이 코스 요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음식이 좀 식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어떤 음식에 따라서는 좀 따뜻한 상태로 먹고 어떤 것은 펄펄 끓는 상태에서 먹고 어떤 것은 식힌 상태에서 먹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그와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런 다양한 맛을 느끼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제대로 된 한정식집이 아니면은 반찬에 이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중국산 농산물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 현지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담양이 말이죠. 강진이 우리나라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 한정식집이 가장 많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자랑스럽게 얘기해 줬으니까. 예. 서울에서 이 정도 상차림이면은 1인당 3만 원씩 받아도 되겠네요. 그러나 남도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을 겁니다. 3만 원이 뭐야? 예, 동네에 따라서는 뭐 4, 5만 원까지도 받겠네. 그런데 말이죠. 그 앞에 또 먹방 있네. 이거 참 옳지 않아요. 이수신 장군님께서 밥 하면서 올려주신 잘 차려진 초밥이군요. 네. 아까미라고 하나요? 참치, 붉은살, 그리고 계란. 이 계란말이로 된 초밥. 계란말이를 얼만큼 잘하냐에 따라서 그 일식집의 수준이 평가된다. 즉, 그 중국집의 수준을 보려면 짜장면을 먹어봐야 된다라는 말, 그런 거 느낌 아시죠? 그런 거. 성게 알로, 우니로 한 김말기도 있네요. 그리고 연어알을 푸짐하게 올려놓은 김말기. 슬쩍 보이는 건 이거 전어초밥이네요. 그죠? 이거 참 미치겠네. 초밥, 스시의 기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가자미 식혜 같은 그런 느낌. 그쵸? 함경도의 가자미 식혜 그런 거 있잖아요. 식혜가 아니라 식혜입니다. 네. 생선에 밥을 넣어서 삭혀서 먹는 그런 거. 그래서 스시의 기원은 한반도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하여튼요, 이 초밥의 기원, 일본 초밥의 기원 중에 보면은 이렇게 생선에다가 밥을 넣어서 오래 삭혀다가 먹는 그런 거. 아직도 가끔 있죠. 나라젓이라고 하나요? 나라젓이라고 하나? 붕어를 잡아갖고 속을 깨끗이 비워내고 씻은 다음에 소금과 밥을 넣고 오랫동안 삭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초밥의 원형인데 지금의 초밥, 일본 사람들이 먹는 초밥의 기원은, 직접적인 기원은 에도시대라고 하죠. 에도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3명의 영웅이 있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거점을 오사카나 교토가 아닌 바로 한적한 동쪽의 에도, 지금의 도쿄죠. 거기 잡으면서 전국으로부터 수많은 상인들, 무사들이 모여듭니다. 여자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육아학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로부터 배운 튀김 요리를 전수받아서 에도만, 지금의 도쿄만이죠. 거기에 있는 싱싱한 생선을 잡아서 튀겨 먹는 덴뿌라. 예. 그리고 이 모밀, 지천에 널려있는 모밀을 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모밀국수, 자루소바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바로 스시입니다. 네. 옛날처럼 삭힐 거나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밥을 해갖고 식초를 이렇게 들이부어갖고 그런 신맛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알맞게 자른 생선을 가지고 직접 쥐어 먹는 거죠. 그게 바로 니기리 스시이죠. 예. 그 이전에는 상자 같은 데다가 네모난 벤또, 도시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밥 넣고 뭡니까? 생선을 올린 다음에 그걸 잘라갖고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손으로 직접 쥐어 먹는 게 시간이 빨리 걸리잖아요. 이게 에도의 패스트푸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스시가 생겨난 지는 불과 한 400년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좋아합니다, 이거. 어떤 때는 한정식, 어떤 때는 스시. 역시 막걸리나 소주를 마실 때는 한정식이 낫고요. 이 스시에는 사케 좋습니다. 겨울에는 데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가을에는 저는 그렇게 하죠. 처음에는 시원하게 마시다가 한 병을 시켜서 나머지를 데워달라고 합니다. 보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그것도 넣어달라고 하죠. 그렇게 먹는 걸 히레사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청량한 사케의 맛과 따뜻한 사케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니까 좋죠. 역시 그런 음식과 그런 술이 발달하게 된 것은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다 그런 사연이 있고 그럴만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자, 라디오로 듣는 먹방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음악 듣습니다. 뭘 들을까? 뭘 선택해 주실래요? 모이조지의 크라잉 게임 듣습니다.